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갈등이 결국 오늘 폭발했습니다. 친이재명계가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인 친문계의 핵심, 임종석 전 의원까지 끝내 공천에서 배제해버리면서 불을 당긴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 이어진 의원총회에선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이런 거친 항의가 이어졌고, 그만뒀던 전 선거관리위원장도 공정한 선거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파격 발언을 한 걸로 전해집니다. 먼저 친명계와 비명계가 정면 충돌해버린 이 의원총회 장면부터 김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 당초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던 이재명 대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께서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겪으시니까 대표님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회의가 비공개로 바뀌자 비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를 향해 거센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하위 10%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홍영표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 남의 가죽을 벗기면서 손에 피를 묻혀놓고 왜 자신의 가죽은 벗기지 않냐고 정면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가 공천 학살 논란에 대해 혁신은 가죽을 벗기는 고통을 의미한다고 말한 걸 반박한 겁니다. 이게 명문 정당이 아니라 멸문 정당이 되고 있고, 이것은 총선 승리와는 멀어진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설훈 의원 역시 대표직을 내려놓고 출마도 하지 말고 이 상황을 책임지고 물러나라며 탈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당 선거관리위원장에서 중도 사퇴한 정필모 의원은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업체가 선정 종료 후 추가로 포함된 과정에 대해 나도 허위 보고를 받고 속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절차적으로 약간 좀 자신도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저희들이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관계자들의 진술이나 내용을 밝혀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약 2시간가량 의원총회장에 머물렀지만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당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당무에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이렇게 갈등이 폭발한 건 친문 핵심, 임종석 전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했기 때문입니다. 곧바로 친문계 고민정 최고위원도 지도부에서 사퇴했는데 계속해서 이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 공천하기로 한 서울 중성동갑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출마를 선언한 곳입니다.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은 많은 토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임종석 실장은 다른 지역을 투입하는 것부터 보시면 그건 아직까지 그런 논의를 한 바가 없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으로 밀려나는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나요?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어제 전략공관위 회의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전현희 전 위원장 전략 공천을 반대했지만 안 위원장이 오늘 다시 요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제기한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론부터 쭉 이어진 결과입니다. 임종석 전 실장 측은 내일 기자회견을 예고하면서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략공관위의 발표 2시간 뒤 친문계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금 민주당은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당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제 문제 제기로 인해 지금이라도 논의 테이블이 열리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제게 돌아온 답은 차라리 최고위원회에서 물러나라는 답이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비명계는 모두 사라지게 됐습니다. 한 재선 의원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다며 이번 주 반전의 계기가 없다면 하나만한 선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네,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폭발한 민주당의 공천 갈등. 스튜디오에서 민주당 취재하는 최규진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먼저 당 선관위원장을 맡았다 돌연 사퇴했던 정필모 의원의 발언부터 짚어보죠. 그러니까 불공정 논란이 일었던 그 여론조사 업체 때문에 자신이 사퇴했다, 이렇게 밝힌 거죠? 네, 맞습니다. 자신이 사퇴한 이유가 논란이 됐던 그 여론조사 업체의 선정 과정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지난 21일에 사퇴할 때까지만 해도 본인의 건강상의 이유라고 전했었는데요. 사실은 공정한 경선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우려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네. 당 선관위는 당원 당규에 따르면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인 실시와 관리를 맡도록 돼 있는데요.
당 선관위원장인 자신도 알지 못하는 여론조사 업체가 중간에 끼워 넣어졌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서 친명계 핵심이자 공관위 간사를 맡은 김병기 의원은 선정 프레젠테이션에서 우선순위에 오른 업체를 적절한 사유 없이 배제할 경우 오히려 불공정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비명계 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경선 결과가 불신을 얻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이 아닌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 정 의원의 발언이 속았다 이런 취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절차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어서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알아본 다음에 사실관계를 조만간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파장이 커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또 임종석 전 실장을 결국 공천에서 배제한 것도 좀 짚어보죠. 임종석 전 실장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갈등이 폭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선 임종석 전 실장을 바라볼 수 있는 키워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문재인 청와대 첫 번째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86 운동권의 대표 주자라는 겁니다. 그동안 친명계는 꾸준히 임 전 실장의 공천 배제를 요구해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제 운동권 척결을 내세웠고 또 내부적으로도 윤석열 정부 책임론이 떠오르면서 임 전 실장을 공천에서 배제한다고 한 건데요. 여기에 임혁배 공천관리위원장이 직접 발언을 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 전 실장을 놓고 공천 갈등이 커지자 당내 원로들도 나서서 이른바 명문 정당의 상징인 임 전 실장에게 공천을 주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를 냈지만 결국 임 전 실장은 논란이 시작된 지 3주 만에 공천에서 배제되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임종석 전 실장을 내치려고 하는 건가요? 네, 일단 임 전 실장이 서울 중성동갑에서 재선을 한 데 이어서 3선 고지에 오른다면 단숨에 차기 전당대회 등 비명계의 구심점 역할이 될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임 전 실장은 2022년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당권 도전에 이어서 총선 출마까지 나선 것을 두고 작심 비판을 하는 등 친명계와 대립각을 이어왔는데요. 때문에 당 지도부가 그동안 험지로 분류되는 서울 송파 갑에 임 전 실장을 출마 요구한 것도 이런 평가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다만 친명계 내부에서는 이런 해석 자체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죠. 최규진 기자였습니다.